데는 글로벌 사우스와 글로벌 노스가 따로 없어요. 예.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젠다 2030의 그레이트 리셋은 뭔가 전부 다 뭐 이 세상 사람들을 전부 트랜스포머로 만드는 게 2030년이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디지털 아이디를 나눠주는 걸 2030년까지로 목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아젠다 2045를 발표를 했어요. 2045년도까지 뭐 하겠다고. 15년 동안 디지털 아이디 그리고 디지털 머니로 싹 바꾼 이후에 전 세계를 싹 한 다음에 15년 동안 그들은 이제 개인들, 인간들을 트랜스휴먼으로 바꾸고 완벽하게 인간성을 말살하고 노예로 만드는 작업들을 2040년까지 완성을 하려고 할 겁니다. 어쨌든 그 기사 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가 길긴 한데 간단하게만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 세계는 디지털 아이디 의제에 미쳐 있다. 예, 전 세계 국가에서 동시에 디지털 아이디 도입. 하지만 이는 단순한 음모가 아니었을까 하고 2025년 10월 9일 더 익스포즈에 나온 기사입니다. 한번 보시면 글로벌 사우스, 글로벌 노스, 그러니까 미국과 서구만 디지털 아이들을 밀어붙이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전 세계가 같이 밀어붙이는 겁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스위스부터 파푸아 뉴기니까지 각국 정부는 디지털 IT 정책과 도입을 신속하게 추진. 세부 사항은 국가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메시지 전달 방식과 순서는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왜? 뒤에서 그것을 실행하는 세력은 지시하고 실행하는 세력은 하나니까. 그래서 각국 관계자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위로부터 안무된 광범위한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연인가 아니면 연출인가? 예. 스위스는 9월 28일 국민투표에서 국가 EID 도입을 승인하면서 2021년 도입 부결 투표를 뒤집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달부터 새로운 출입국 시스템을 통해 비EU 여행객의 생체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예, 그렇게 되죠. 한국도 이렇게, 그리고 또 영국은 근로 확인권이라는 명목으로 디지털 신분증 요건 도입을 추진하면서 청원과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근데 스위스, 영국 같은 서방만 하느냐? 보게 되면 라오스는 최근 각 기관의 새로운 국민신분증을 통합하도록 지시. 멕시코는 2026년까지 CURP 국민 고유 신분증 번호의 생체 정보 개편을 완료. 에디오피아는 에디오피아의 페이다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잠비아는 자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달 및 협력을 논의. 이디오피아, 잠비아는 다 아프리카고 글로벌 사우스로 분류되죠. 이런데도 똑같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각 국가에서는 이것이 특정 정부 차원의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구 곳곳을 아우르는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단 몇 달 만에 이 기술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하고, 그리고 디지털 아이디 플레이북은 수년 전에 작성되었다. 디지털 아이디 신원 확인에 대한 추측이 음모론으로 치부되는 동안 세계경제포럼은 프레임워크와 여행 신원 확인 개념을 발표했다. 뭐 이렇게 따라서 국가 정치권이 문을 열었을 때쯤에 이미 세계 설계 작업이 완료된 상태예요. 대중은 반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대중은 아는 사람들은 반발을 하겠죠. 예. 근데 보게 되면 이런 디지털 아이디는 은행이나 복지, 의료, 교육, SMI 등록, 운송 등 다양한 분야로 조용히 확장되는 경우 단일 권한 자격 증명이 존재하게 되면 모든 기관이 접근 권한을 원하게 된다. 이런 악용할 수 있는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아이디는 생체 인식의 접착제로 활용이 된다. 얼굴과 지문 데이터는 시스템은 탄력적이고 다른 사용 사례도 적합하게 만든다. 비밀번호는 변경할 수 있지만 생체 인식은 변경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생체 인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들이 비밀번호를 우리가 수시로 변경하니까 그들이 수시로 변경을 해버리면 그들이 통제하기 힘들지만 생체 인식은 그냥 변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체 인식으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접근 위험, 서비스가 단일 자격 증명에 의존할 경우 오류와 배제가 하여튼 언론의 결사와 자유.
해가지고 뭐 그러고 빠른 국가별 조사 디지털 아이디를 보유한 국가 어디냐 한번 보면 이 기사에서 보면 EU는 지금 디지털 아이디를 진행 중이고 이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국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옵션을 뭐 약속한 근로권 확인을 위한 디지털 아이디 제안했고 스위스는 국가 전자 신분증 국민투표 승인.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 그러면 뭐 부정선거 이렇게 나오는데도 디지털 아이디가 다 사용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파푸아 뉴기니, 베트남, 코스타리카, 라오스, 멕시코, 에티오피아, 잠비아, 기타, 인도, 나이지리아, 케냐 이런 데가 지금 디지털 아이디를 몰아붙이고 있고 한국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리고 뭐 이건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뭐냐? 이 기사의 마지막은 궁극적으로 만약에 디지털 아이디가 도입되면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권력을 중앙 집권화할 것이다. 이겁니다. 디지털 아이디가 한번 도입이 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낙장불립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그들은 그레이트 리셋의 최종 목표가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 인구를 2030년까지 디지털 아이디 다 받게 하는 거예요. 이제 5년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싸우고 투쟁할 수 있는 기간은 5년도 안 남았어요. 예. 하나 더 보겠습니다. UN, 빌 게이츠 디지털 아이디, 빠른 결제, 데이터 공유, 50 in 5 캠페인, 30개국에 도달. 이거 잘 보세요. 언컨 뉴스에서 10월 9일 날 나왔는데 50 in 5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얘기를 할게요. 디지털 경제부 장관들은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상호 운용 가능한 디지털 아이디를 촉구했다. 아프리카 대륙 전체. 그래서 2028년까지 50개국에서 디지털 아이디 빠른 지불 시스템 데이터 공유 도입을 가속화하려는 50인 5 캠페인이 30개국으로 확대된 이정표를 달성했다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5년 내에 앞 50개국에 디지털 아이디를 정착시킨다는 게 목표예요, 이게. 5년 내에 50개국의 디지털 아이디. 근데 지금 얘기하는 50개국이 어디냐? 서방이 아니에요. 글로벌 노스가 아니라 글로벌 사우스에 해당하는 50개국의 디지털 아이디를 5년 내에 완벽하게 구축한다는 게 이들의 목표라는 얘기예요. 2023년 11월에 시작된 50인 5 캠페인은 UN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파트너들의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니셔티브로 5년 이내에 50개국에서 디지털 공공 인프라의 구성 요소 중 하나 이상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DPI는 디지털 아이디 빠른 지불 결제 시스템, 디지털 머니가 되겠죠. 공공 및 민간 기관 간 데이터 대규모 공유라는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시민 기술 플랫폼이 DPI입니다. 이것들을 50개국에서 5년 내에 이루고 한다는데 그러면 50개국이 그래 서방이다 유럽이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보면 어디냐 한번 봅시다. 방글라데시, 브라질, 캄보디아, 도미니카 공화국,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프랑스, 과테말라, 자마이카, 카자흐스탄. 아니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만 할게요. 레스토, 말라위, 멕시코, 몰도바, 전부 다 얘기할게요.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세네갈, 시에라리온, 싱가폴, 스리랑카, 남아공, 남수단, 소말리아, 토고, 트리니다드 토바고, 우간다,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우즈벡, 잠비아 어디예요? 글로벌 사우스들도 다 5년 내에 디지털 DPI를 정착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미친 듯이 디지털 아이디, DP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글로벌 사우스든 노스든 그냥 미친 듯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제 4년 남았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저항하지 않는다 그러면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노예가 되는 겁니다. 예. 좀, 예,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 시스템의 환상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나이지리아 뭐 어떤 놈이 얘기를 했대요.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자세하게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이게 골자가 이거예요. 글로벌 사우스든 노스든 무조건 디지털 아이디를 지금 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다는 거고 그 안에는 출생 등록, 사전 관리, 예방 접종, 학교 등록, 장학금 사업 등록 등을 건강보험, 세무신고 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이 디지털 아이디와 연동이 돼서 포함이 된다는 얘기. 예. 그래서 여기에는 빌 게이츠 자금이 지원되고 있답니다. MOSIP가 이것을 국경 간 이거 디지털 아이디를 이렇게 구축하려고 하는데 빌 게이츠 자금이 동원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기사를 정리한 거는 나중에 그 위원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그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리고 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내용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보면 토고 같은 데도 이렇게 아프리카 국가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국가들이 서구에서 독립을 하는 국가들이 생겨요. 그래서 독립하니까 축하한다. 이걸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서구가 나가면 누가 들어옵니까? 그 자리에. 중국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아프리카는 중국이 들어와서 인프라를 깔아주고 중국 표준의 디지털 아이디 시스템이 아프리카에 깔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서구는 서구 표준의 디지털 시스템이 마련이 되고 글로벌 사우스들은 글로벌 사우스대로 디지털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결국은 두 개의 디지털 시스템을 나중에 합치겠죠. 그들은. 그들의 큰 그림은 그렇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러고,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기사인데, 태국에 수백만 개의 은행이 계좌가 동결이 됐답니다. 이것들. 근데 뭐냐? 금융 사기 때문에 300만 개 이상의 계좌를 동결했다. 이러는데, 그럼 태국만 그러느냐? 이걸 쭉 보다 보면 뭐냐? 베트남은 최근 8,600만 개의 미확인 은행 계좌를 삭제. 그러니까 베트남 인구 제가 한번 좀 이따 찾아볼게요. 베트남 인구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8,600만 개의 미확인 은행 계좌를 삭제했대요. 근데 예, 그다음에 정부는 은행이 모든 것을 추적하고 생체 정보를 사용하여 각 계좌를 개인 시민으로 추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계좌 삭제하고 이제 생체 정보가 합쳐진 계좌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 베트남은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태국도.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디지털 아이디의 완전히 혈안이에요, 혈안. 이런데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지, 누가 어떻게 해주겠지, 싸우지 않는다, 거부하지 않는다, 우리의 여러분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 거기에 따른 책임은 여러분들 스스로 져야 될 겁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어떤 기사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제가 공포심을 하기 위해서 기사를 소개시켜 준 게 아니라 세상은 디지털 아이들을 지금 보급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다는 것을 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이제 토론으로 들어가 볼 텐데 첫 번째 토론 주제 전 세계는 디지털 아이디 의제 실현에 미쳐 돌아가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 거의 끝나자마자 CBDC와 디지털 아이디 반대 시위를 바로 거의 시작했죠. 그 이유가 결국은 이 코로나 팬데믹 자체도 이 디지털 아이디, 디지털 통제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어떤 명분으로서 쓰였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캐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디지털 아이디와 뭐 CBDC 그리고 뭐 15분 도시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집회로 이제 전환을 해서 한국은행 앞에서 집회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는 백신이 목적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백신도 하나의 목적 중에 하나지만은 더 큰 의제는 이 바로 그레이트 리셋 모든 것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 디지털 아이디가 단순히 디지털 신분증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디지털 신분증과 블록체인으로 디지털 월렛이 연결되고 거기에 CBDC가 됐든 아니면은 민간에서 개발한 스테이블 코인이 됐든 자 그것으로만 결제가 가능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디지털 아이디 이 플랫폼에다가 이들이 국세청이랑 정부24 그리고 보험 뭐 그리고
백신 여권, 의료보험 같은 것. 자, 그럼 모든 것을 다 연결합니다. 세계경제 포럼에서 나온 그 디지털 아이디의 구상도와 똑같은 것을 한국에서도 하고 있고 전 세계가 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 세계의 흐름이 어, 뭐 이상하지 않다. 이들이 팬데믹 이후에 하려는 그들의 계획을 하는 것이다. 자, 지금 미국에서 백신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고 유튜브에서 백신에 대해서 검열을 거의 안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백신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백신을 던져주는 거죠. 사람들에게. 자, 백신이랑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 뭐 캠트레일을 던질 수도 있고, 지금 캠트레일 금지, 뭐 어떤, 금지 법안 같은 게 미국에서 올라오고 막 이러는데, 지금 다른 것들, 사람들이 거기에 정신을 팔릴 만한 그런 다른 주제들을 이들이 던져주는 것이죠. 대중들에게. 자, 그것을, 어, 영어로는, 그것을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까먹었네요. 하여간 이것을 이들이 어떤 다른 본질을 숨기기 위해서 일부의 어떤 진실을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자 이런 전략 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백신에 대한 어떤 검열이 같은 것이 많이 사라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가자지구에서의 만행 같은 것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인 뭐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경제 붕괴, 완전한 경제 붕괴가 일어나기 전에 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 경제가 완전히 망하면은 아니, 돈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어떤 정부가 책정해가지고 어떤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다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공공 인프라 같은 데 투자할 수가 없게 돼 버리죠. 지금 돈을 찍어내서라도 어떻게 없는 돈 다 끌어 모아서라도 이들이 할 수 있을 때 해야만 합니다. 이 디지털 아이디 그리고 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끝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 빨리 어떤 디지털 인프라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그들 그들의 사회를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못하게 되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의 자원을 착취하면서 그들이 가난한 상태로 놔두면 안 됩니다. 냅두면. 가자지구는 어떻겠습니까? 가자지구는 이스라엘을 시켜서 다 쓸어버려야겠죠, 거기는. 그래서 거기도 AI 어떤 감시 사회로 만들어야겠죠. 자, 전 세계에서 어떤 이런 네오콘들이나 어떤 제국주의 세력 아니면 전쟁광들 자, 이들에 의해서 전 세계가 어떤 뭐라고 될까요? 그 서구 지배 국가들에게 착취당해요. 자, 이런 것들이 아마 폭로가 될 겁니다. 계속해서. 왜 그러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갑자기 개가천선해서? 아니죠. 이제는 계속해서 착취하면서 부를 독점하고 그들을 노예로 쓰던 이런 시대가 지났고 지금은 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이들의 목적이고, 지금 AI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사람을 이제 다음 주제지만은 어떤, 어, 사람들의 신체 네트워크, 체내 네트워크. 자, 이것을 또 연결하는 작업을 해야 되죠. 스마트 시티의 인프라와. 자, 이런 것들이 일사천리로 되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들, 못 사는 나라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문 의원님이 설명해준 그 엉컨뉴스 기사를 보면은 디지털 아이디를 실행하는 나라에 뭐 스위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뭐 뉴질랜드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뭐 못 사는 나라들, 아프리카의 나라들이나 아니면 동남아 국가들, 딱 이름만 들어도 좀 저기 못 사는 나라 아니야? 라고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나라는 별로 거론을 안 하는데 거론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한국은 이미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는 앞으로 디지털 아이디를 해야 될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공공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좀 못 사는 나라들. 자, 이 나라들의 낙후된 환경을 바꿔야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 서구의 착취 때문에 지금 그들은 노예 노동을 해왔고 그런 아프리카 나라들의 러시아와 중국의 자본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서 인프라를 깔아주고 발전소와 댐을 건설해준다. 그것만 하겠습니까? 5G 네트워크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스마트 시티, AI, 자, 모든 것들이 들어갈 겁니다. 자, 물론 어떤 지역에서는 미국의 기업들 내지는 서구의 기업들이 만든 플랫폼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그들의 특허라든지 기술을 그리고 그들이 소유한 어떤 특정 기업이나 특정 엘리트가 소유한 그런 기술, 자, 이런 것들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소유하고 그들이 관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지역은 중국, 또 어떤 지역은 러시아. 자, 중국, 러시아, 미국. 자, 이 세 나라 말고 그 세 나라에 대적할 만한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구, 면적, 아니면은 뭐 군사력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렇게 세 개의 나라가 어떤 세 개의 구역을 담당할 거라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이 세 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관리하는 것. 자, 이거는 조지 오웰의 1984를 보시면은 세 개의 전체주의 국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뭐 뭐 오세아니아 그리고 유라시아 그리고 이스트 아시아 자 이렇게 세 개의 구역이 나오는데 조금 다릅니다. 그 세 개의 나라의 통치 방식이 중요한 것은 다 독재 내지는 전체주의 이런 디스토피아 나라라는 것이죠. 조금 다르지만 자, 그렇게 해서 중국식 독재 통제 사회가 있을 수 있고 서유럽식의 어떤 통제 사회가 있겠죠. 조금씩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대중들에 대한 어떤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은 같다. 방식은 다르지만 약간 다르지만 결국은 똑같은 길로 가고 있다. 자,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왜 하는지를 알고 있는데, 이걸 막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아마도, 범죄, 좌파들에게는 범죄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비리, 자,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들은 그것을 찬성할 가능성이 높고, 우파들에게는 부정선거나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 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통하겠죠. 지금 좌우 정치판에서 그들이 이제 막 싸우고 있는 것을 보시면은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지금 촛불 집회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뭐 검찰을 개혁하자, 비리를 없애자, 부패한 정치인을 자 이런 어떤 PC주의를 기반으로 깔면서 이런 부패 척결하고 어떤 내란 정치인을 없애고 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이것은 결국은 어떤 범죄,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범죄자가 나오면 안 된다. CCTV를 설치하고 이것을 생체 인식과 연결하면은 그런 범죄도 막을 수 있고 정치인들의 부패, 어떤 돈 세탁이라든지 아니면 부정부패, 자 이런 것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좌파들은 좋아하겠죠. 그들의 니즈에 맞는 어떤 해결책일 테니까. 우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파들은 중국인들의 범죄가 계속 늘어난다. 그들이 무비자로 입국해 들어오고, 자 이걸 막으려면은 생체 인식 기반한 출입국 시스템을 해야 된다. 출입국 시스템을 하면은 중국인들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나가는 사람들도 그게 있어야지 나갈 수 있겠죠? 입국, 출국, 입국이 다 동일하게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국인, 뭐 중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인들도 다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나가는 사람들을 다, 신원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이 디지털 아이디, 자, 이것은 좌우의 니즈에 맞게끔 할 텐데, 지금 정치 싸움 좌우 집회에서 하는 이야기들, 이것이 디지털 아이디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파에서는 중국인 뭐, 부정선거 내지는 아니면 윤어게인 하면서, 뭐, 중국인 무비자 입국 막아라, 뭐, 중국 간첩인 이재명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죠. 자, 이거 디지털 아이디랑 연결하기 위한 시위입니다, 여러분. 연결될 겁니다. 좌파도 마찬가지죠. 내란이나 아니면은 부정부패한 정치인 아니면 검찰의 어떤 권력형 비리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것도 디지털 아이디로 연결될 겁니다. AI 어떤 장관이라든지 AI 입법부 자 이런 것도 도입할 겁니다 아마 이런 부정부패나 아니면 어떤 뭐 내란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연결고리로 연결할 수 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싸움을 자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디지털 아이디는 사실은 그 디지털 아이디가 되면 끝난다? 모든 것이 끝난다? 우린 저항하지 못하고? 사실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디지털 아이디는 관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문. 두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로 가는 관문이죠. 디지털 아이디. 이것이 있어야지만
신체 인터넷과 연결된 트랜스 휴먼. 자, 그것이 되는 것이죠. 트랜스 휴먼이 되면은 우리가 저항을 못한다가 아니라 저항할 생각조차 안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주제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자, 그래서 디지털 아이디는 관문입니다, 관문. 이 관문을 거쳐야지만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빨리 해야 되는 이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경제 공황이 오느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3차 세계대전이 나느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3차 세계대전이나 아니면 어떤 큰 전쟁 내지는 전 세계적인 경제 공황. 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의제가 멈추게 됩니다. 멈출 수밖에 없죠. 전쟁이 나서 다 인프라가 다 부서지는데 어떻게 이들이 그 디지털 공공 인프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만약에 전쟁이 나서 지금 현대전에서는 전쟁할 때 EMP 같은 것을 쓸 수도 있습니다. 상대 적국에게. EMP를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전자기기가 다 망가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들이 하려는 그런 디지털 통제사회는 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참 이런 말을 해야 될까 모르겠지만은 전 세계적인 세계 경제 공황이나 완전히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20세기 초에 있었던 그런 세계 대공황 같은 그 정도의 경제 공황이나 아니면은 3차 세계대전급의 어떤 큰 전쟁, 전 세계적인 큰 전쟁. 자, 이런 것들이 발발하는 것 외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사람들이 저항하면은 막을 수 있겠죠, 물론.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을 이들은 움직이는 법을 알고 있다. 자, 그것입니다. 움직이는 법을 알고 있다.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어떤 니즈에 맞게 이들이 해결책을 제시하면 된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것이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벌어지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끔 이것이 벌어진다. 미국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국의 예를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미국에서는 어, 어떤 그 불법 난민, 이민자들에 의한 어떤 테러, 테러 공격 같은 것. 자, 그것이 트럼프가 당선되고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베네수엘라 무슨 난민이 무슨 총격 테러 같은 것 했었고 얼마 전에도 무슨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는데 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총기 난사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그것도 아마도 이민자들이 이렇게 일으키는 것으로 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하면은 디지털 신원 인증 출입국 시스템. 자, 이걸 도입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우파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좌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좌파들이 그것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좌파들은 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사람들 어떤 인종적인 갈등 같은 것, 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죠. 미국은 한국보다는 조금 다릅니다. 좌우 이데올로기보다도 흑인 사회, 백인 사회, 그리고 어떤 남미 라틴 계열, 라티노 계열, 그리고 자, 이렇게 좀 인종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종 차별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어, 인종 차별적인 내지는 아니면 어떤 특정 성에 대한 혐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GBTQ 젠더라든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어디서 벌어집니까? SNS 상에서 벌어지죠. SNS 상에서의 웹상에서의 어떤 혐오적 발언이나 어떤 그런 행동 아니면 그런 걸 조장하는 행위. 자,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 이것이 AI나 어떤 디지털 신원 인증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게시물을 차단한다라든지 선제적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다. 아이들에게 유해한 컨텐츠를 막을 수 있다. 미국의 좌파들에게는 이런 PC주의 역시나 이런 것들의 장점을 얘기해주면은 아, 우리 아이들 보호해야지. 그리고 막 어떤 인종차별이나 어떤 혐오성 발언 이런 건 없어져야지. 한국이랑 좀 비슷하죠, 이 점은.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디지털 아이디를 시행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이건 나라마다 조금씩 그 나라의 특성, 인종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그 나라의 고유의 특성에 맞게끔 이미 이들이 설계를 하고
그걸 추진을 해왔다. 좀 오래전부터. 한국인의 특성을 이들은 완전하게 파악하고 있죠. 그러니까 CIA라든지 아니면 뭐 모사드, MI6, 자 이걸 파이브 아이즈라고 하는데 이 파이브 아이즈 정보 동맹이 이 각 나라, 민족 그리고 국가마다 그 사람들의 어떤 특성을 이들이 정보를 계속해서 수집해서 자 그들이 그들에 맞게 그 나라나 민족, 국가에 맞게끔 설계한 대로 이 정책을 추진하도록 자, 이렇게 여지껏 수십 년간 해왔다. 이거는 과거에서부터 계속 진행돼 왔다. 우리가 지금에 와서야 이게 이렇게 해서 이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여지껏 이렇게 했구나를 지금 아는 것이죠. 이들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났네요. 리미티드 행아웃이라는 단어입니다. 리미티드 행아웃이라는 것이 백신이라든지 캠트레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어떤 시오니즘의 어떤 그런 범죄적인 그런 것들, 가자지구 학살. 자, 이런 진실들을 옛날에는 유튜브에서 검열하고 기사로 넣지 않던 것들을 지금 막 던져주는 것입니다. 리미티드 행아웃은 어떤 제한된 정보를 공개하고 폭로함으로 인해서 더 큰 어떤 진실이나 본질에 사람들이 눈을 돌리고 시선을 돌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진실이 다 폭로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이것을 폭로해서 이 디지털 아이디와 디지털 통제사회 이것으로 가는 것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고 다른 데에 시선을 뺏겨서 이 디지털 통제 사회를 받아들이도록 자 하기 위해서 이들이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디지털 아이디, 거기에 생체 인식 정보, 그리고 추적 기능,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사람이 살아갈 때 필요한 정보, 그리고 디지털 커런식을 이렇게 연동을 시키려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아프리카가 개화되고 있죠. 그런 것들도 다 그들이 뭐 서구가 그들한테 져서 밀려나서 그런 게 아니라 다 계획된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오지영 회원님 오래 기다렸는데 첫 번째 토론 주제 전 세계는 디지털 아이디 실현에 미쳐 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태국, 뭐, 영국 할 거 없이, 그리고 한국, 이 국자 들어간 나라들이 지금 다 디지털 아이디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뭐, 사실 그냥 이런 나라 아니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정말 디지털 아이디를 어떻게든 하루라도 빨리 도입을 하려고 세계 많은 나라들이 지금 난리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데 있어서 정말 아까 문희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 뭐 글로벌 노스든 글로벌 사우스든 브릭스든 EU든 미국이든 뭐 동남아시아든 동북아시아든 할 거 없이 정말 다 그렇다는 것이죠. 중국 같은 경우도 정말 그런 디지털 아이디나 통제 사회의 그런 모범국이라고 할 수 있고 제가 방금 본 소식인데 러시아에서도 9월 1일부터 러시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스마트폰, 신규 스마트폰하고 태블릿에는 맥스라는 앱이 의무적으로 사전 설치가 된다 합니다. 이거는 러시아 정부가 개발한 슈퍼 앱 유형의 커뮤니케이션 앱이라 하는데 이거를 러시아 정부가 대화, 사진, 위치 데이터를 포함한 사용자 데이터에 다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는 그런 앱이고 이걸 또 등록하려면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과 연결된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 전화번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부 발급 신분증과 연결된 전화번호는 당연히 디지털 아이디다. 저는 그렇게 또 이 자료를 보면서 생각을 했고, 지금 얼마 전에 뭐 어디 대전에 거기 국가시설에 불이 나가지고 지금까지도 그게 복구가 다 안 됐죠. 근데 갑자기 불이 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 코펜조 사람들은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런 참사는 사실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는 것을 사람이 기획해서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불을 질렀을까 하면은 앞으로 한국도 디지털 아이디를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질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정말 어느 나라든지 간에 디지털 아이디를 빨리 도입하려고 지금 갖은 술수를 부리고 있고, 또 지금 캄보디아 얘기 계속 나오는 것도 제 생각에는 어, 또 중국인들이 조선족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한다. 그러면 한국인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도 안전하지 않을 거고 국내에서도 온갖 범죄에 노출될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디지털 아이디를 빨리 도입을 해야지만 된다라고 이렇게 여론을 조성할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너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디지털 아이디를 만들어야 된다. 해외에서도 네가 어디에서 무슨 봉변을 당하지 않게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이걸 빨리 만들어라 하면서 이제 착한 척 하면서 그 뱀의 혀처럼 간사한 말들로 뱀의 혀에서 나오는 듯한 그런 간사한 말들로 저희 이제 그 쉬플들만 있는 이 쉬플민국에다가 쉬플민국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다 이제 그걸 받아들이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거의 그 레이스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정말 저항을 하지 않으면은 몇 년 남지도 않았는데 이제 세계 각국의 딥스의 하수인들이 과연 어느 나라부터 이거를 가장 완벽하게 완성을 시킬까를 놓고 갖은 수를 써가면서 레이스를 하듯이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미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완성되었다고 보는데 그 외에 세계에서 가장 빨리 그리고 거의 가장 완벽하게 이걸 어느 나라에서 할 것 같냐고 만약에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또 한국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일부러 불을 지르고 뭐 캄보디아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은 다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애초에 정부가 우리를 제가 집회에서도 얘기했던 거지만 우리를 위해를 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가 정부지 우리를 위해 가지고 있는 게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정부들도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를 지켜주는 거다라면서 또 속여서 디지털 아이디 그러니까 디지털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그리고 운전면허도 다 모바일로 하고 모든 것들을 다 모바일로 디지털로 전환하는 작업을 정말 발빠르게 나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계 각국이 지금 다 디지털 아이디 도입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역시 안타깝게도 저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의 상황이 가장 또 걱정은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한국이 거의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제일 공고하게, 제일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도입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요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지금 너무 깨어나지 못하고 있죠. 이것마저도 저항하지 못하면 정말 그 실제하지도 않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허울조차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정말 머지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자유를 매일같이 침해당하고 살다 보니까 오히려 자유가 있다고 착각하게 되고 안주하게 되는 그런 삶을 지금 많이들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몇 년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또 사기 팬데믹 같은 거는 정말 그게 또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저번에 코로나 사기가 너무나도 성공적이어서 굳이 그거를 또 전 세계 딥스의 하수인 놈들이 그걸 진행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사기 팬데믹은 몰라도 디지털 아이디나 그런 것들을 다 도입해서 전 세계의 그레이트 리셋을 이루려는 이 딥스들의 야망은 아직도 불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직까지는 그래도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다들 깨어나서 저항하기를 바라면서 이만 발언 마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주영 회원님처럼 이렇게 젊은 분들도 이렇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리고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들을 갖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의 대다수들이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디지털 아이디
그리고 그 안에 각종 생체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 디지털 그 커런시 정보들을 다 집어넣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한국이 가장 먼저 된다, 아닌다, 이걸 떠나서 저는 문제가 뭐냐면 한국인들은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예. 아마 다른 나라가 더 빨리 될 수도 있어요. 왜냐,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민자 문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미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뭐 집을 얻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거나 직장을 갖는다거나 이렇게 할 때 디지털 아이디로 자기를 인증을 해야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니까 이미 거기선 먼저 뭔가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래도 영국은 뭐냐 그러면 반대 청원이 몇백만 명씩 몰렸어요. 그들은 언젠가는 나와서 싸울 수도 있겠죠. 근데 한국은 뭔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과연 얼마나 반대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유와 자기의 모든 걸 지키기 위해서 싸울 거냐.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면, 뭐, 어차피 희망은 없으니까가 아니라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그리고 또는 어떻게 해서든 이 방송을 듣게 되는 분들, 또는 이런 문제를 공유하는 분들은 이제 자신이 직접 혼자 나와서 싸우기는 힘들지만 장은 마련이 돼 있어요. 우리는 계속 장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와서 집회도 하고 그리고 발언의 장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같이 동참해서 여러분들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